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가족 제사상에 내 이름이 빠져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서도 가족에게서 이미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은 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모였고 며느리들도 바쁘게 상을 차리고 있었죠. 저도 늘 하던 것처럼 조용히 거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제가 우연히 방 한쪽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보게 됐습니다. 제사 순서를 적어둔 참석자 이름 목록이었습니다. 형 이름, 동생 이름, 조카 이름들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만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종이를 본 순간 가슴이 쎄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달 동안 가족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집안 이야기도 저만 빼고 진행되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도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내가 예민한가 보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그렇게 넘기고 있었는데 제사상에서 제 이름이 빠져 있는 걸 보는 순간 그동안 느끼던 이상한 기분이 한꺼번에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 가족들이 나를 이미 정리하려는 건 아닐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의 시작이 될 줄은요.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중년 이후 우리가 실제로 겪을 수 있는 가족 이야기와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왜 그날 제사상에서 지워진 사람이 되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2입니다. 큰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다가 정년을 조금 앞두고 퇴직했고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집은 조용해졌고 하루가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같은 순서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먼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십니다. 창문을 열면 아파트 단지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 출근 준비를 하는 젊은 부부, 유모차를 미는 젊은 엄마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바쁘게 살던 때가 있었지. 젊을 때는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회사 끝나면 야근, 주말에는 부업, 명절이면 부모님 집에 내려가 제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집안의 중심 같은 사람이었죠. 형은 장남이라 항상 바빴고 저는 자연스럽게 집안의 이런저런 일을 맡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제사 준비도 대부분 제가 했습니다. 상 차리는 일, 장을 보는 일, 친척들 연락하는 일. 누가 시킨 건 아니었지만 그냥 제가 하는 게 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저는 늘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다. 명절이든 제사든 빠지지 않고 갔고 부탁받지 않아도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몇 년이 지나면서 가족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과 동생은 예전보다 저에게 연락을 덜 했고 집안 이야기도 어느 순간부터 제가 모르는 사이에 결정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들 바쁘니까 그렇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족 모임에 가면 묘하게 제가 손님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말을 꺼내면 대화가 끊기고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삿날 그 종이를 보기 전까지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제가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형의 한마디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말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몇 달 전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형 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해서 저도 케이크 하나 들고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형, 동생, 조카들까지 다 모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도착하면 왔어? 하고 반겨주던 분위기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집 안 공기가 조금 조용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별 생각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형수님을 도왔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어머니가 가운데 앉아 계셨고 우리는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집안 정리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형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몇 년 됐고 집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이제 방식 좀 바꿔야지.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형. 요즘 누가 그렇게 크게 제사 지내요? 저는 그때도 그냥 제사 방식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제사는 계속 해야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형이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는 가족 중심으로만 하려고 한다. 저는 순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가족 중심이면? 형은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너도 이제 혼자 살잖아. 그 말이 그 자리의 공기를 순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넘기려고 했습니다. 혼자 살아도 가족이지 뭐. 그런데 형은 그때 처음으로 조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좀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한다. 그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였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동생도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고 어머니는 괜히 물만 드셨습니다. 그날 식사는 이상하게 빨리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한다. 그게 단순히 제사 방식 이야기인지 아니면 저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삿날 그 종이에 적힌 이름들을 보는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형이 말한 정리가 무엇이었는지를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형의 방에서 들려온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제 다리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제사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형수와 동생이 상에 올릴 음식을 정리하고 있었고 저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복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형과 형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들으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형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렇게까지 해야 해요? 형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어쩔 수 없지. 잠깐 정적이 흐른 뒤 형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정리 안 하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 그 순간 제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 명단에서도 이제 빼는 게 맞아. 그 말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동생인데? 형이 짧게 말했습니다. 동생이라도 이제 우리 가족이랑은 상황이 다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형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더 세게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그 일도 아직 해결 안 됐잖아. 그 말에 형수가 낮게 물었습니다. 병원 이야기요? 형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저는 그 순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병원 이야기라니. 제가 아는 병원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전 제가 건강검진을 받다가 간단한 시술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큰 일도 아니었고 가족들에게도 그냥 가볍게 말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형은 계속 말했습니다. 괜히 나중에 문제 생기기 전에 지금 정리하는 게 맞아. 형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본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형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라도 돼.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몰라도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뒤돌아서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사상 앞에 서서 정말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잠시 후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실 가운데에는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고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과일이 놓이고 생선이 올라가고 탕과 전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제사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사 순서를 적어둔 종이가 상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걸 따로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형이 직접 적어둔 것 같았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이 먼저 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동생이었습니다. 조카들도 차례로 절을 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제가 마지막으로 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이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형, 나 아직. 제가 말을 꺼내자 형이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 순간 거실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숙였고 형수는 접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사상 옆에 놓인 종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형, 동생, 조카들 모두 적혀 있었지만 제 이름만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아, 나는 이미 이 집에서 빠진 사람이구나. 그동안 저는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서운해도, 조금 멀어져도,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사상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알아봐야겠다. 형이 말했던 말. 그 일도 아직 해결 안 됐잖아. 그리고 병원 이야기.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병원 서류를 다시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서류 한 장이 저를 더 놀라게 만들 줄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날씨는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왜인지 모르게 몸이 조금 떨렸습니다. 집에 들어와 불을 켜니 집 안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투도 벗지 않고 한동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일도 아직 해결 안 됐잖아. 그리고 형수의 말. 병원 이야기요? 그 순간 몇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건강검진에서 간단한 이상 소견이 나와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았던 일이었습니다. 의사는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했고 짧은 시술 하나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입원하고 간단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여러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수술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보험 관련 서류. 저는 별 생각 없이 의사가 설명하는 대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형의 말을 들은 뒤로 이상하게 그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서류 봉투가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지, 입원 안내서, 수술 동의서, 서류를 넘기다가 한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의료행위 동의서. 익숙한 종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의서 아래쪽에 서명칸이 2개 있었습니다. 환자 서명, 그리고 그 옆에 보호자 서명.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날 병원에는 저 혼자 갔습니다. 누구도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 보호자 서명이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 서명은 낯선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형의 서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형이 왜 병원 동의서에 서명을 했지? 저는 그날 병원에 혼자 갔었습니다. 형은 그 병원에 온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의서에 형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병원에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듣게 될 이야기가 저를 더 큰 충격으로 끌고 들어갈 줄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탁자 위에는 어젯밤에 꺼내 놓았던 병원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에 계속 걸리는 건 보호자 서명이 있는 동의서였습니다. 형의 글씨였습니다. 제가 몇십 년을 봐온 그 글씨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내가 병원에 갔을 때는 없었던 서류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제 이름을 말하고 몇 달 전 입원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잠시 후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담당 직원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뒤 중년의 직원 한 분이 나왔습니다. 작은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몇 달 전에 여기서 시술을 받았는데요. 서류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 네. 기록이 있습니다. 잠깐 뒤 직원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시 보호자분이 같이 오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혼자 왔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록에는 보호자 서명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서명, 혹시 누가 했는지 기록이 있습니까? 직원이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호자 성함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조금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보며 읽었습니다. 박 형님이신가요?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형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직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환자분 검사 결과 때문에 보호자 상담이 먼저 진행된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호자 상담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검사 결과 설명을 보호자분께 먼저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검사 결과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의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형이 먼저 결과를 들었다는 말입니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어젯밤 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일도 아직 해결 안 됐잖아. 그리고 형수의 말. 본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는 그제야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어떤 검사 결과를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제사 명단에서 빠졌던 걸까? 형은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를 이미 정리하려고 했던 걸까? 그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담당 의사 상담 예약을 잡아드릴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의사에게서 듣게 될 말이 저를 더 큰 충격으로 끌어들일 줄은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상담은 며칠 뒤로 예약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형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제가 모르는 어떤 검사 결과를 형은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형이 저에게 전화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저 가족들이 바쁜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형이 알고 있는 그 결과 때문에 저를 조금씩 멀리한 건 아닐까? 그래서 제사 명단에서도 제 이름을 뺀 걸까? 그날 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함께하는 관계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더 가까워지는 관계일까요? 저는 아직 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서도 아직 결과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날 제사상에서 제 이름이 빠진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어느 날 가족들이 이미 나를 조용히 정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가족에게 다시 다가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돌아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병원 대기실에서 혼자 오래 앉아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은 이상하게도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대기실 한쪽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기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죠. 주변에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보호자와 함께 있었고
누군가는 가족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혼자였습니다. 괜히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벽에 붙은 안내문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형의 전화였습니다. 형은 평소에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전화했지? 전화를 받자마자 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병원이지? 저는 순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 있다는 걸 형에게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형이 내가 병원에 있는 걸 어떻게 알지? 그리고 형이 조용한 목소리로 다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그날 병원에 온 이유보다도 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채널에서는 중년 이후 우리가 실제로 겪을 수 있는 가족 이야기와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에게도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날 병원에서 시작된 뜻밖의 전화 이야기를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3입니다. 젊었을 때는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감기 정도야 그냥 참고 지나갔고 몸이 조금 아파도 이 정도야 괜찮다 하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60을 넘기고 나니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갔다고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다고 하고 가끔은 이유 없이 피곤한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옵니다. 그날도 그냥 평소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밥을 먹고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병원 검사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병원이라는 곳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몸이 정말 괜찮은 걸까? 혹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괜히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병원에 올 때는 누군가와 함께 오는 사람들이 조금 부러워집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을 때는 병원도 같이 왔습니다. 검사 끝나면 근처 식당에서 밥도 먹고 그냥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병원도 늘 혼자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번호표를 손에 쥐고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에 앉은 노부부는 서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옆에 앉은 젊은 사람은 보호자와 검사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괜히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조금 허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진료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형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형은 평소에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그날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병원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형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은 평소와 다르게 조금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병원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 간다는 말을 형에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내가 병원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형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냥 알게 됐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형은 평소에도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볍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검사 받으러 왔어. 별거 아니야. 그런데 형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뒤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들으러 온 거야? 그 말이 제 귀에 조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아직 검사도 안 했어. 그러자 형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 아직이면 됐다.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가 아직이야? 형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튼 끝나면 전화해. 그 말을 하고 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형의 말투도 내용도 모두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형은 내가 병원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때 병원 스피커에서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님, 진료실로 들어오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진료실 문 앞에 서는 순간 형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 아직이면 됐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불안하게 들렸는지 저는 곧 알게 됩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의사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다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셨네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병원에 오면 늘 보는 풍경. 의사 앞에 앉아 검사 이야기를 듣는 시간. 그래서 저는 가볍게 말했습니다. 오늘 검진 받으러 왔습니다. 의사는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진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기검진이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 그럼 아직 설명 못 들으셨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무슨 설명이요? 의사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검사 결과에 대해 보호자분께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보호자요? 의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네, 보호자분이 먼저 오셨습니다. 제 머릿속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병원에 혼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누굽니까?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기록에는 형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형의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병원이지? 그리고 형이 했던 이상한 말. 그래, 아직이면 됐다. 그 말이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제가 병원에 온 걸 알고 있었고 검사 결과도 이미 먼저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 검사 결과가? 그 순간 의사가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의사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 형님께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형이 먼저 제 검사 결과를 들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형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병원이지? 그래, 아직이면 됐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를요. 저는 의사를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 검사 결과가? 의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결과 설명은 환자분께 직접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 말은 곧 설명이 이어질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검사 결과보다 다른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왜 형이 먼저 병원에 왔을까? 왜 병원에서는 형에게 먼저 설명을 했을까? 그리고 왜 형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이 언제 병원에 왔습니까? 의사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오셨습니다. 일주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형은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에게, 동생인 저에게.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다. 형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병원이 알고 있는 것, 그 모든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고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이렇게 조용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검사 결과가 어떤지 그게 가장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다른 생각이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형이 일주일 전에 병원에 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동안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왜 그랬을까? 정말 걱정이 돼서 먼저 병원에 왔던 걸까? 아니면 제가 듣기 전에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의사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제 검사 기록들이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혈액 검사, 영상 검사, 그리고 추가 검사 결과. 의사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 검사에서 조금 이상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의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추가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대해 보호자분께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떤 이야기든 이제는 직접 들어보자. 괜히 피한다고 해서 달라질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의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이 들은 이야기, 저도 그대로 듣겠습니다. 의사는 잠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천천히 돌려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에 떠 있는 단어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제 쪽으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의자가 조금 앞으로
당겨지는 걸 느꼈습니다. 모니터에는 검사 결과표가 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혈액 수치, 검사 수치, 의학 용어들. 저는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사가 마우스로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 순간 제 눈에 한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종양의심. 그 말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확정 진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은 이미 이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병원에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화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아직이면 됐다.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제가 이 이야기를 아직 듣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형은 이 이야기를 저에게 직접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의사를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의사는 잠깐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숨을 조금 멈춘 채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환자에게는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형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저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에 와서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동생에게는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형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자 다른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아마 이 이야기를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의사에게 부탁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한동안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은 평소와 똑같았고 거리도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걸 처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이야기를 서로 다 말해야 하는 관계일까요? 아니면 말하지 못하는 마음까지 이해해줘야 하는 관계일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형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직접 말하지 않았다면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운함이 먼저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술 동의서에 제 서명이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이 하지 않은 서명이 어느 날 서류에 적혀 있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날 병원에서 그걸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수술 동의서에 있는 제 서명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그 서명을 제가 한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기억하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오면 서류를 여러 장 쓰지 않습니까? 동의서도 쓰고, 개인정보 서류도 쓰고, 보험 관련 서류도 쓰고, 그래서 저는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냥 기억을 못하는 건가? 그런데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먼저 오셔서 서류를 정리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보호자요? 저는 그날 병원에 혼자 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병원에 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보호자가 누구인데요? 간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오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은 저에게 병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요. 환자 서명입니다. 저는 그 종이를 천천히 내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서류에는 분명히 제 이름과 제 서명이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명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채널에서는 중년 이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족 이야기와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그날 병원에서 시작된 이상한 동의서 이야기를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0세입니다. 젊었을 때는 병원이라는 곳을 거의 찾지 않았습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피로도 쉽게 쌓이고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갑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날도 그냥 평소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밥을 먹고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는 일이 별일이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 병원에 가는 날은 괜히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혹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괜히 검사를 더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괜한 걱정도 됩니다. 그날도 병원 접수를 하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부부로 보이는 노부부가 앉아 있었고 옆자리에는 딸로 보이는 사람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으면 같이 왔을 텐데 아내는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병원도 늘 혼자입니다. 검사를 받을 때도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도 혼자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호표를 손에 쥔 채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님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호사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날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접수 창구에서 간호사가 꺼낸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환자분 서류는 이미 접수되어 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어떤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서류가 이미 접수됐다고요? 간호사는 아무렇지 않게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보호자분이 먼저 오셔서 동의서랑 접수 서류 다 작성하셨어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형이 병원에 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간다는 이야기를 형에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이 언제 왔습니까? 간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어제요? 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형은 어제 병원에 와서 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형이 뭐라고 하던가요? 간호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수술 가능성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수술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간호사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병원에 먼저 와서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 종이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그 서류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 동의서. 그리고 그 아래에는 환자 서명. 제가 다시 그 서명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제 이름과 제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명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한동안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서명.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서명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간호사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저는 다시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서명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간호사는 잠깐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제 보호자분이 오셔서 환자분 대신 작성하셨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이 대신 서명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이 왜 제 서명을 대신했을까? 그리고 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형님께 설명 못 들으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순간 간호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럼 의사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형은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병원에 와서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오늘 병원에서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진료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 문을 열면 형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저도 듣게 될 것 같았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듣게 될 이야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일 줄은요. 저는 잠깐 멈춰 서 있다가 진료실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다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셨네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와 에어컨 소리만 작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수술 동의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의사는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먼저 오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형은 이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병원에 와서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저는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수술을 해야 합니까? 의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고 제 검사 결과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형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형은 어제 병원에 왔습니다. 의사에게 설명을 들었고 수술 동의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 걱정이 돼서였을까? 아니면 제가 놀랄까봐 말을 못했던 걸까?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자 팔걸이를 조금 세게 잡았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제 쪽으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에 떠 있는 단어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료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려놓은 채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형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은 어제 이 병원에 왔습니다. 의사에게 제 검사 결과를 먼저 들었고 그리고 수술 동의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오늘 병원에서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왜 형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였을까? 아니면 제가 먼저 듣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걸까?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난 검사에서 조금 이상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의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추가 검사를 했고 수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형님께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떤 이야기든 직접 들어보자. 피한다고 해서 달라질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이 들은 이야기, 저도 그대로 듣겠습니다. 의사는 잠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화면의 한 부분을 천천히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떠 있는 단어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제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저는 몸을 조금 앞으로 숙였습니다. 모니터에는 검사 결과표가 떠 있었습니다. 숫자들과 의학 용어들이 여러 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한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수술 권고.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형님께 수술 가능성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 일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형은 어제 이 병원에 와서 의사에게 설명을 들었고 수술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수술 동의서에 제 이름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의사를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형이 뭐라고 하던가요? 의사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숨을 조금 멈춘 채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동생이 놀랄까봐 제가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형은 저보다 먼저 이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놀랄까봐 먼저 병원에 와서 수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형은 저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은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병원에 와서 의사에게 설명을 듣고 수술 이야기를 듣고 수술 동의서까지 먼저 작성했습니다. 제가 알기도 전에 말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화가 났습니다. 왜 저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을까? 왜 제가 병원에서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까? 하지만 병원을 나와 천천히 걸으면서 조금 다른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형도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병원에 와서 준비를 해두고 제가 듣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이야기를 바로 말해주는 관계일까요? 아니면 말하지 못하는 마음까지 이해해주는 관계일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느 날 병원에서 수술 동의서에 내 서명이 이미 되어 있는 걸 본다면, 그리고 그 서명을 가족이 대신 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가족에게 화가 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